재밌는 거는 비타민 C 치료를 계속하면요 간 기능이 다 정상이 돼요.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우박이 웰니스 클리닉 반재상 원장입니다. 이왕재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사님, 네. 간과 비타민C. 주제가 그겁니다. 아이고 흥분되네. 네. 보통 비타민C가 간까지 역할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분도 꽤 많고요. 주변에서.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간 기능 걱정되죠. 간 기능 걱정되고 요즘은 좀 줄었지만 그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죠.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 40, 50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유병률이 꽤 높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간염 백신이 나오면서 좀 줄긴 했지만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맨 처음에 비용만 걱정했는데 이제 네. C형, A형 해가지고 뭐 네. 아이고 복잡해졌는데 웰니스 클리닉의 방송에 하이 퀄리티를 위해서 우선 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해부학 교수님이시니까 그럼요. 네, 제가 네. 간의 기능에 대해서 네, 뭐 네. 구조야 뭐 이렇게 왼쪽에는 이제 주로 췌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간이 이렇게 거의 절반을 이렇게 웨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가장 큰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진짜 네. 단일 장기로는 네. 가장 큰 장기가 간입니다. 네. 근데 간은 뭐 우리가 종합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선 간은 우리가 섭취한 물질들 중에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섭취한 모든 물질들이 이제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많이 먹으면 간에 해를 줄 거라고 그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해요. 간에 무리를 줄 거다. 예. 그죠? 간에 무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이따 밝혀드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간은 아시는 것처럼 소화기내과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이 소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알지만 실제 아이러니컬하게 간이 소화와 관련된 역할은요 담즙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담즙이라는 거를 간에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담낭으로 보내서 담낭에서 이제 그게 기름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십이지장으로 기름기가 넘어오면 그 자극이 담낭으로 전달해서 담낭에 수축을 해가지고 담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의 역할이라는 게 비누 역할이에요. 비누. 왜냐하면 기름기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췌장에서 만든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하고 물이 섞일 수가 없어서 그 섞이게 해주는 역할 그게 끝. 그 소화와 관련된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네. 그 밖에 이제 간에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에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부린이라는 단백질도 합성을 합니다. 알부민을 못 만들기 때문에 간 경변 환자들이 복수가 차는 이유가 알부민을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알부민을 못 만들면은 혈액에 있는 이 액체가 혈액이 유지가 안 되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빠져나오죠. 빠져나옵니다. 제일 많이 빠져나와서 고일 수 있는 것이 복강입니다. 그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간 경변 환자들이 그냥 그 빼짝 말라가지고 배만 뺑뺑하게 나온 게 복수되면 이제 그런 네. 경우가 바로 올챙이배 되는 거죠. 올챙이배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알부민을 못 만들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대사되고 남으면 단백질의 주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는 사실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질소가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그게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 수가 되면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게 온몸을 돌아다니면 뭐 뇌 같은 경우는 뇌 세포가 손상이 올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성 물질을 독성이 없는 질소 화합물 바꿔주는 역할을 간에서 합니다. 그게 바로 BUN이라는 거예요. Blood Urea Nitrogen이라는 그 BUN이라는 유레아라는 물질을 만들어줘. 유레아라는 물질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질소 화합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암모니아가 유레아로 못 바뀌죠. 못 바뀌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돌아다니면서
간성 혼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 보고 코마 상태에 예, 빠진다고 예. 그러는데 예. 간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예, 예. 사람이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의식을 잃는 네. 일이 종종 생겨요. 네. 종종.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빼줘가지고 아모니아를 빨리 독성 물질을 빼는 빼줘가지고 거죠. 이제 저기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곤 하는데 아무튼 간은 우리 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화학 공장으로 해독하는 거, 그다음에 알부민이나 글로불린과 같은 단백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리아라는 독성이 없는 질소 화합물이에요. 암모니아라는 그 독성이 있는 거를 독성이 없는 질소 화합물로 바꾸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화와 관련된 담주를 만든 이런 정도예요. 그 이 간의 효능이요. 오늘 네. 그 대학 시간에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다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이 비타민 C 아니면 간을 제대로 회복시킬 수 없는 물질이라는 걸 알아낸 것이 뭐냐면, 자, 여기서 그러면 간을 재생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정말 간 그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간 경변 말기까지 가셔가지고 여기 간 경변 환자는 간이 딱딱해지면서 피가 막히는 거야. 피가 막히니까 피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첫 번째 루트가 식도예요. 식도라는 데는 좁잖아요. 이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음식이 내려갈 싹 때 지나가다가. 음식 연동 분절에 연동해서 이렇게 하면서 음식이 내려가는데, 그때 식도 정맥류가 생겨가지고 식도 정맥이 얇아지는데 음식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 터지는 거야. 긁으면. 그러면요 피를 토하는데 토혈이라고 그래. 각혈이 아니고. 네. 우리 장인어른이 금년 넘기기 어려울 거다 그러셨는데, 그때가 이제 88년이었는데 제가 86년부터 비타민C를 먹기 시작을 해서 87년에 본격적으로 가족들도 좀 드시게 할 때였어요. 네. 근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지혈이 되고 퇴원을 하셨는데 열심히 비타민C를 드셨어요. 그 뒤에 다시 치료를 안 하시는 거야. 물론 뭐 비타민C 때문에 치료를 안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비타민C 드시니까 몸이 좋아지시는 거야, 장인어른이. 정말 착실하게 아침, 점심, 저녁에 6알을 정말 착실하게 드셨어요. 네, 네. 나중에 이제 9알 드시긴 했지만, 네, 네, 네. 야, 치료를 안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근데 막 한 달이 돼도 다시 치료를 하고, 틀림없이 이제 또 치료를 해서 오실 거라고 우리 병원에서 그랬는데, 한 달, 2달이 돼서 치료를 다시 네, 하시는 네. 거야. 그게 6개월밖에 못 하신다는 88년도였던 거죠? 88년이었는데, 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 한 1, 2년 뒤에 이제 간 기능이 완전 정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병원 안 와도 된다 해서 2002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간 때문에 병원을 안 가셨어요. 고혈압 때문에 판막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딴 거로 결국. 딴 거로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88년이니까 2011년 몇 년이에요. 23년을 더 썼으면 저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자, 거예요. 놀라운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간 기능이 완전 정상이 되었으니까 왜 그런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장인어른이 다른 간 경변 환자들하고 다르게 한 것은 비타민C를 진짜 한 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비타민C 실험할 수 있는 동물 쥐를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그 쥐를 그러게요. 간을 손상시킨 다음에 네. 비타민C 못 만드는 쥐, 네. 비타민C를 만드는 쥐, 네.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비타민C를 먹인 쥐를 간을 똑같이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는 완전히 간이 망가져서 죽음에 이르지만, 비타민C를 먹인 쥐나 비타민C를 만드는 정상 쥐는요, 네. 간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왜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밝힌 거야. 근데 놀랍게도 면역학적인 메커니즘이야. 네. 간이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암 환자들 비타민 치료하잖아요. 네, 네. 근데 간 기능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암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독한 항암제를 쓰다 때문에, 보면 그죠. 간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어요. 재밌는 거는 비타민 C 치료를 계속하면요, 간 기능이 다 정상이 돼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간 기능이 다 정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험 동물을 통해서 확인한 과학적 그 근거하고 네.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그 항암제에 의해서 간세포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황달기도 있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타민 주사를 양을 늘리면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네. 다 정상으로 들어와요. 그게요. 네, 네.
이게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지금 간 기능보다도 암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간 기능 납부를 불문하고 치료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료했을 때 기본 검사를 해서 그분의 간 기능, 콩팥 기능, 일반적인 혈액, 혈구 기능 다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두 달 뒤에 치료한다 보면은요, 점점 호전이 돼서 한 두세 달 지나면은 간 기능, 콩팥 기능이 많은 부분 정상화되는 거를 저는 실제 지금 우리 클리닉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비타민 C가 간 세포가 만약에 심하게 공격을 받는 염증 상황이나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결국 간 세포가 적절히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재생이 못 될 때 간경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네.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네. 간 경변으로 가는 건데 네. 간 경변도 막아줍니다. 네.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죠? 재생도 될 수 있고 네. 이렇다는 예.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간단하게 그 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간염이 있다던가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던가 또 너무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 C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당연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예. 말씀드리고 오늘 말을 맺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